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시작된 지, 실적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훈풍을 입어서 국내 증시도 좀 상승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오늘도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그 안에서 어떤 매매 시그널을 잡아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역시나 뉴욕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어제 2250부근에서 그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걸 뚫으면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2259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탈환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5%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 예정 중인데 700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 보일지가 역시나 관건일 것이라는 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분의 전문가님 오늘 모십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큰 변동성, 출렁 있는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등락이 계속되면서 이 변동성이 참 많은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이번 주 계속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어제 영국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들의 12거래일 연속 사자 행렬의 덕분에 1.36% 상승하면서 2249.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697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파운드와의 반등으로 강달러 기세가 조금은 꺾이면서 전날보다 12원 넘게 내린 1,422원 70전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뉴욕 주요 기업들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모두 다 상승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가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LG화학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티글릭소스타트의 국내 임상 3상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 공시를 통해 무려 6.26% 올라 6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에는 나스닥의 항암 바이오 기업인 아베오를 8천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번 임수합병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해서 글로벌 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죠. 이 소식이 과연 오늘 장에선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0.2% 상승하면서 49만 원 선을 탈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6% 상승하면서 84만 8천 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홀로 파란불 켜낸 SK하이닉스는 9만 5,200원의 예측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합권에 머물렀던 삼성 SDI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어제 장이었죠. 전장 뉴욕 증시 나스닥의 훈풍이 최근 먹통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던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또 네이버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0.9% 상승 마감한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아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현대차가 1.19% 빠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약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상승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가 모두 1.16%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네이버는 0.87% 상승하면서 17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부진하는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주와 게임주의 강세가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게임 플랫폼 르블록스의 9월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20%나 늘어났던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장 1위부터 5위 살펴보시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코스닥의 대장주 자리를 내줬던 에코프로비엠이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등락을 거듭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넘게 오르면서 큰 상승폭을 자랑하더니 결국에는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는데요.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 2차 전지 그리고 저가 매력을 앞세운 바이오주의 이 주도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6% 상승하면서 6만 7천 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모두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15% 상승하면서 10만 6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면서 14만 5,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오른 가운데 이 리노공업만이 홀로 파란불을 켜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한동안 시가총액 10위 종목 밖에 있었던 첨보가 어제 8천 원 넘게 뛰어오르면서 20만 원 선을 탈환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자리를 바꾸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살펴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첨보까지 상승 흐름이 더욱더 많이 연출되는 가운데 리노공업만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와 셀트리온 제약이 0.7% 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500원 오르면서 65,9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 0.94%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0만 4,1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장 특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는 게임주와 비금속 광물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부터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백광산업입니다. 어제 포스코케미칼이 GM에 이어 포드의 수십조 원의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백광산업이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0%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0.86%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59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인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방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2년 동사 주가 하락 요인이었던 이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시기 그리고 활동 계획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66% 상승하면서 12만 2,500원을 예상 체결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그룹 3형제 어제 모두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내일 위메이드 자체 메인넷인 위믹스 3.0을 선보이고요. 또 위믹스 새로운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0.2% 상승하면서 5만 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톱텍입니다. 에스케이프 온포드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 SK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6.9% 상승해서 7,9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비스토스입니다. 생체 신호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비스토스가 지난해 10월 SK 제5호 스펙을 흡수 합병하면서 최초의 스펙 소멸 방식의 기업이 됐죠. 이 스펙 소멸 방식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3,87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1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장전에 미리 세워볼 땐 좀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이런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 함께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전략들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관련돼서 장중의 변동성에 맞게 매매 시그널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먼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출발 증시가 떴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별 기업들 중심으로 어떤 그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영란은행이 양적 긴축 연기는 없다고 발표하면서 금리 변동성이 커졌죠.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좀 급락세가 나왔던 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시가총액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떨어지는 업종이 반반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이 큰 게 바로 이제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지금 이제 진에어가 2.08%, 흥하해연이 1.94%, 대한항공이 1.7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운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실적도 이제 그나마 시장에서 그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까지 좀 얘기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항공화물 운임은 우선 킬로미터나 본다고 하더라도 800원 이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화물 쪽이죠. 여객 쪽보다도 화물 쪽으로의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M이 0.04%, TA항공이 0.93%, 에어부산 0.9%. 지금 그 항공업종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은 좀 약간은 좀 보합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을 또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유니온이 2.1%, 유니온 머티리얼이 1.83%, 포스코 케미칼이 1.64%.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상승률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네요. 동양은 1.03%, 삼일 CNS가 0.97%, 그리고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 0.9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승폭을 지금 크게 좀 키워주고 있는데, 산화 알루미늄이 12.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산화 알루미늄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양극박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소재가 어떤 이 2차 전지 쪽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함께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남산 알루미늄도 4.44%, 조일 알루미늄이 2.05%, 고려아연도 1.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텍이 2.87%, 다이나믹 디자인 2.17%, 큐로가 2.13%, 우신 시스템 1.96%, 에림통산 1.54%, 두산 에너빌리티가 1.4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 업종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오락문화 기업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스토리가 지금 17.85%, 그리고 사마네토스가 16.4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넷플릭스 효과인 것 같아요. 사마네토스도 지금 현재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KST가 9.88%, 유가 5.28%. 이게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오늘 넷플릭스 효과를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기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아렌토 테크놀로지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가 1.51%, 셀트 글로벌이 1.45%, ECS가 1.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 오늘도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상승폭이 크네요.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8.55%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게임 업종들의 저강에서 많이 이어졌죠.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6.76%, 위메이드 플레이가 5.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4.1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상황이고, 그다음 조이시티가 2.6%, 컴투스홀딩스가 2.3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정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썸 에이지가 7.43%, FSN이 3.23%, 넵튠이 2.4%, 내림당 1.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부품 업종도 좋습니다. PPI가 3.78%, H10B 디자인이 3.6%, 그리고 SPL셀이 3.56%, 범한 PL셀이 2.64%, 나노 CMS가 2.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보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82% 상승, SK하이닉스가 1.46%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사 0.24% 상승, 삼성 SDI가 3.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지금 보합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걸 봤을 때 오늘 시장 좀 차분히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LG화학이 좀 3.27% 하락을 제외하면은 지금 2% 이상 상승, 2% 이상 하락도 나온 기업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어떤 악재라는 것보다도 최근에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 미국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항암제 어떤 후보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의 기대감이 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와 다르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네요. 지금 셀트로헬스케어가 1.35%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2.67% 상승, LNF가 1.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0.73%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3.7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두 종목, 그러니까 리노공업 1.36% 하락, HLB 0.73% 하락 외에는 전 기업이 좀 상승세를 좀 출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10.5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그리고
30가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라젠이 좀 오늘 4.25%의 하락세를 나오는 것 빼고는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이 역시 큰 폭의 상승세나 큰 폭의 하락세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지금 2.67%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미국의 IRA에 대한 수혜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좀 예상했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좀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409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그전에 1,312억 정도였는데 1,400억을 넘기는 수치를 좀 발표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더 실적주로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수요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ASP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좀 오늘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테마가 오늘 특별히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꼽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을 좀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그것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시장과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수 상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번에 형성을 했던 그 21선이 보통 투매 바닥권에서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행보를 보이다가 21선을 갭으로도 돌파를 하면서 대세 약간 중기 상승장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투매가 나오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땅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갭으로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갭이 발생이 된 걸 보고서 중기 상승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9월 말 기점으로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계속 바닥이 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약간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그거 보면은 거의 지금의 입장에서는 2,400까지는 2,400포인트까지는 약간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서 조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좀 되면은 21선과 61선이 약간 수렴작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향후 움직임이 나타나고 주가는 실제적으로 현재 최소한 61선이나 하면 추가적인 상승 조정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느냐 또 조정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상승, 약간 한 달 조정 이런 패턴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위한 움직임이 연말 연초에 이제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코스닥의 입장에서도 약간 비슷하죠. 오늘 21선을 좀 돌파를 했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21선에서 매매 공방이 이제 펼쳐지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변함이 없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전체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나와주는 부분들이 시간에 넷플릭스가 13% 정도 폭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의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좋게
나타나주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보안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의 움직임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의 움직임들도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 컨텐츠, 그다음에 보안, 통신 보안, 이쪽 관련된 움직임이 순환매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제가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불거졌을 때 오히려 카카오가 이제 피해 어떤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그만큼 카카오의 어떤 중요성들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의 완성이고 오히려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카카오 그날 당일만 크게 급락해서 반등을 했지 그 뒤로는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극적 반전이 좀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올라준 부분들이 이제 사마 네트워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영상 콘텐츠 관련된 이슈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현재 키스타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낙폭 과대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총이 좀 1,000억대 좀 가벼운 부분에서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된 순환매 종목분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키스트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순환매이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의 어떤 움직임들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테마이기도 하지만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 버킷 스튜디오도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5일선을 이제 돌파를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상승 삿바형 형태가 나와줬고 지금은 이제 갭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 약세 운봉의 형태가 되는데 갭을 메꾸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은 쇼박스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선에서 약 조정을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일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다소 약간 부진해서 약간 침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한번 시팅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영상 관련된 또는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상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현재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자면은 바닥이 아닌 차트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은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중바닥 박스권을 상방 돌파한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테마 쪽에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 잠깐 이제 보시면은 웨클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웨클론이라는 종목은 면역 항암제 쪽으로 CRT 기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킴리아라는 킴리아라는 그 제품보다 현재 훨씬 혁신적인 그 다음에 타가도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인간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클론이 올도 13% 급등이 좀 나와주고 좀 있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쪽의 또 흐름들도 약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후발주로 이제 보신다면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면역 항암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시세포를 응용한 CR 현재 M 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틸렉스도 약간의 이제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다시 한번 상방 돌파를 좀 해주고 있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은 유틸렉스도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순환매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5일선을 좀 찍고 돌아서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추세 역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12,000원의 가격대는 거래 정리 전, 그러니까 거래 재개 전의 종가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개파락에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 고점 대비 여전히 이제 10분의 1 토막에 좀 해당이 되고, 약간의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가장 앞서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특사팩이 지금 임상 이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차세대 항암제 기술이 이제 항암 바이러스 쪽하고 바이러스 쪽하고 현재 그 CRT 기술 이쪽 두 개의 섹터가 병역요법의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는데, 에클로는 CRT 기술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현재 면역 항암 바이러스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임상 실험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여전히 신라젠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3일 조정에서 장중 추세 역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들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 개별적으로 쫙 올랐던 종목들이 콘텐츠나 지금 약간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고, 게임주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장중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또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늘 이제 환율을 먼저 체크를 네. 해봐야겠죠. 지금 1,423원, 다시 1,430원대를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장 초반 뭐 매도세는 크진 않습니다만 외국인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시장을 지금 매도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주식 선물에서 거의 한 1조 9천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좀 매수세를 좀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지금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거래소에서 기관은 조금 매도를 좀 줄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 좀 후반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장 초반에는 좀 양시장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시장의 맵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반반 정도 지금 이제 비금속, 뭐 철강금속, 뭐 운수창고 같은 종목들 섹터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계라든지 화학,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도 좀 언급을 하셨죠. 지금 네.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출판 매체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피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화학이라든지 운송 쪽에서 지금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좀 하락 섹터가 조금 좀 코스닥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이제 좀
제가 볼 때 약보합 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라든지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카카오 지금 뭐 오늘 뭐 11시에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좀 이제 뉴스가 네, 떴는데 나왔죠. 예, 네. 카카오 지금 한 2%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20위권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지금 이제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뭐 2차전지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LNF 지금 1에서 2%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죠. 이런 네. 상황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여전히 좀 제가 볼 땐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런 오락 콘텐츠 관련돼서 뭐 게임주라든지 뭐 CJ ENM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반응을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지수가 좀 약간 답답하면서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좀 기운을 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특징적인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도 좀 정리를 해주셨고 이슈가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콘텐츠랑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게임주들도 오늘 좀 덩달아 같이 오르는데 개별적인 이슈로 좀 봐도 괜찮을지 혹은 게임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돈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좀 뉴스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로블록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네. 강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넷플릭스까지 좀 오면서 결국은 이제 미디어, OTT, 뭐 AR, VR, 좀 이런 게임 이런 것이 이제 작년에 좀 상당히 강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라인업이 좀 다시 재가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위메이드가 지금 13% 이상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미디어 쪽에서 보게 되면 좀 작은 종목들이죠. 뭐 키스트라든지 네.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키스트 22%,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는 좀 뭐 13%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좀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이제 컨텐츠의 중앙. 콘텐츠. 이제 이 종목도 지금 4% 이상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실 미국에서 오는 좀 훈풍들 약간 커플링처럼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방송, 미디어, 콘텐츠, VR, AR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현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덩달아 다 같이 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좀 기원을 찾아보면 이러한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뉴욕 증시에서 상승했던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과도 연계가 좀 될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것 이외에 혹시나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특징적인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포스코 케미칼. 네.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좀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거웠던 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썼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좀 생산하는 좀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제가 볼 때 뭐 14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신고가를 써낸다는 것 자체는 일단 2차전지 쪽에서 어떤 의미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순환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양극 쪽에서 뭐 에코프로암도 실적이 잘 나왔고 포스코 케미칼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따라가는 게 뭐 LNF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급락 전에 강했던 섹터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좀 수혜가 있는 쪽으로 2차전지가 좀 상당히 계속 거론이 됐었고 또 이제 이런 상관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공급 계약 또 캐파 증설 같은 어떤 이런 사이클을 계속 좀 맞물려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좀 신고가를 써내는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릴 때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신고가를 썼으니까 그 다음 타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해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현재 1% 이상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앞으로는 이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의 종목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까지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좀 시장을 쭉 볼 텐데 시장에서는 오늘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이 장 초반에 좀 파는 모습입니다만 네.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소에서 기관이 다시 이제 매수를 좀 네. 시작을 했거든요. 미약 하나만 지금 61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간대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장 초반에 한 400억까지 갔었다 지금 250억까지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71억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하락대로 돌아선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좀 감소한 상황에서 이슈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좀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옥석 가리기를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으로 약간 좀 이제 시각이 좀 이동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악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은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그래도 상승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급하게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제가 볼 때는 좀 계산을 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차분히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 보인다. 종목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의 폭을 더 키우고 있고 기관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조금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앞서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장 초반에 파파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요.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요, 뭐 분위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느끼시기에는 아마 그러실 텐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계속해서 좀 상방에 대한 분위기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공간이나 뭐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하방보다 폭락이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상방 에너지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분들도 그런 구간에서 주도주 섹터를 잘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1군에 제가 이제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정도 순서로 나온다고 했어요. 지난 6월, 7월에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갈 텐데 1번 주도주 군에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 잘 짚어드렸고 잘 올라왔습니다. 얘는 좀 쉬어질 게 좋겠죠. 오늘 그 쉬어지는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 요 며칠간 쉬는 동안 여러분들께 또 2차로 추천을 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상승이 엄청 세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까지도 플러스를 만드는. 그래서 그렇구나 타이밍적으로 SK하이닉스가 쉬는 동안에 이렇게 힘을 써주는 종목군들 이게 이제 2등주 군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3등주 군으로 넘어가냐? 3등주 군에는 제가 네이버 카카오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카카오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훨씬 이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순서였으니까.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카카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전주에 아마도 네이버 카카오는 다음 주쯤에 저점을 잡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번 주에 올라는 가네요. 그 사고를 쳐놓고 말이죠. 예.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서, 주도주군이 어떠한 순서로 올라가고 있는가 부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큰 흐름에서 지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에는 3번, 4번이 될 만한 후보, 아직 이 종목들은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올라갈 차례가 되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하이닉스 내려오면 하이닉스를 다시 잡는 게 나을 겁니다. 1번 주군에 있는 종목들, 아직도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뭐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나 혹은 다른 종목분들 또다시 이제 봐서 포스코케미칼이 또 눌러주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런 종목이 더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먼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어쨌든 흐름은 제가 거의 다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일단 우리 시장이 매우 어제 중요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었습니다.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코스피가 돌파를 했죠. 예.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나스닥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어젯밤에 드디어 나스닥의 21선을 강하게 돌파 시도, 예, 완전 안착까지는 실패했지만 시도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습이 있어줘야 이렇게 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이 이전에는 돌파를 했으나 내려오면서 저점을 깨버렸죠. 이러면 이거는 무효 되는 거고 여기서 깨지 않고 재차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서 이렇게 돌파되고 눌러줄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저점을 못 잡았어요. 지금 현재 주도주를 못 잡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테니 그 첫걸음이 지금 이제 나온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전 사례로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즉 현재로 넘어와서 자 이제 20선을 한번 가봤습니다. 터치 한번 했어요. 예, 흔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온다 한들 여기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만들어졌던 직전 저점 바로 나스닥 기준이 1088 정도 되겠네. 이게 안 깨진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었죠. 자, 코스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셔서 다만 이제 코스피는 두 가지가 있네요. 저점이. 바로 지난주 만들었던 저점과 그 이전 9월 30일 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첫 번째 저점을 내려와서 이걸 깨지 않고 올라가면 세게 갑니다. 많이 갑니다. 아마도 2400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나 언제든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이 저점을 깨버리고 9월 30일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죄송하지만 2275 이상 2280 정도 구간 안에서 보고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점쟁이 아니거든요. 귀신 빤스 입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에 대한 영역으로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세고 눌러줌이 작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도망가 버리면은 개미 많이 털었거든요. 어제도 하루 흔들게 해버렸을 때 은근히 많이 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제 물량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도망을 가야 일단 위에 있는 2,300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60이동평균선 혹은 2,4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걸 간다라고 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즉 요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1번 주도주도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세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걸 이끌고 가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 포인트를 한 가지 봐야 되고, 이거를 강하게 더 눌러버려가지고 하지만 9월 30일 저점 정도는 안 깨고 올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2150 정도 근처를 갔거나 살짝 깨졌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도 주도주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2등주군 혹은 3등주군을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를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1등주군은 뭐가 있어요? 1등주군은 바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도 해당은 되겠지만 조금 탄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은 삼성전자도 좋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거다. 많은 부분들. LG 디스플레이 괜찮겠죠? 그 다음에 2등주이면서 1등 같은 2등주 포스코케미칼. 뭐 종목을 우리가 2,400개를 다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고, 가장 좀 지금은 아직 오늘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동차 섹터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현대차, 기아 조금 반응을 보이고 현대이와 현대모비스, HL 만도 정도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탄력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비스가 가장 탄력이 좋은 것 같으니까 자동차 섹터도 다 보지 말고 모비스 한 종목 정도, 20선을 먼저 뚫었잖아요. 그럼 20선을 눌러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만 하자. 이 시간 9시 30분에서 40분까지 방송을 보실 때 저의 전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테마주, 잡주 이런 쪽들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 그게 오늘 하루 엄청 세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막 터닝 나올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갈 게 없을 때 테마주가 난리 또 치고, 그 다음에 밀어버리는 게 계속 나올 때 아주 짧게 테마주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딱딱 잘못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이 완벽하게 터닝하고 상승장으로 넘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형주, 주도주 섹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낸 다음에 좀 작은 종목들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가지고 있는 작은 종목들 이번 올라올 때 조금 줄여서 우량주, 주도주군으로 바깥하기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까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장중에 움직이는 매매 시그널 잡아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